시라하마 케니치는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끊임없는 괴롭힘과 모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괴롭히는 아이들을 물리치기 위해 가라테를 배웠지만 더 심한 구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 친구가 없어 항상 자기계발서에 파묻혀 지냅니다. 하지만 그가 학교의 새로운 여학생과 친구가 되고 그녀의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도장에 들어가면서 그의 삶은 극적으로 바뀝니다. 어느 날 그는 수업에 늦어서 허둥지둥 뛰어가다가 우연히 한 여자아이와 부딪히고 그녀는 그를 공격자로 오해하고 그를 바닥에 넘어뜨립니다. 그녀는 곧 사과하고 흩어진 그의 책을 줍는 것을 도와줍니다. 케니치는 자신을 공격했다고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지만 그녀는 그가 부딪히자 본능적으로 반응했다고 설명한다. 함께 학교로 달려가다 자신감 있게 강을 뛰어넘고 그에게도 해보라고 용기를 주지만 그는 결국 떨어지고 그녀가 그를 구해야 한다. 학교에 도착하자 그는 지각해서 교실 밖에 서 있게 되고 그녀는 교실로 들어가 수련지 미우라고 소개받는다. 그녀가 명문학교에서 이곳으로 왔다는 말을 듣고 그는 그녀의 지능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교실에 자신을 소개하고 선생님께 자신도 지각했으니 케니치와 함께 벌로 교실 밖에 있겠다고 알린다. 교실 밖에서 그녀는 그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비록 그녀가 그를 구해주고 친구가 되고 싶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의 행운을 믿을 수 없었다. 친구 사귀는 법에 대한 그의 책의 조언들이 마침내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았다. 수업 후 케니치는 평소처럼 올바른 동아리로 달려가지만 이상하게 생긴 소년, 니지마라는 소년이 그를 막고 괴롭히기 시작한다. 그는 케니치를 겁쟁이라고 부르며 슈렌지에 대해 묻지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케니치를 물리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다. 올바른 동아리에 도착했지만 그는 심하게 맞고 모두가 그를 비웃으며 패배자라고 부른다. 동아리 활동이 끝나자 그는 모든 청소를 하게 된다. 일을 마친 그는 샌드백 연습을 시작하지만 다이몬지라는 건장한 남자가 그를 맞고 배를 때리며 그가 약하다는 이유로 이 클럽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이몬지는 그에게 클럽을 나가라고 협박하지만 케니치는 강해진다면 계속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다이몬지는 비웃으며 일주일 후 시합을 제안하고 패배자는 클럽을 나가야 합니다. 후에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강해지는 방법에 대한 책을 읽고 악당과 싸우는 영웅이 되는 상상을 합니다. 갑자기 그는 슈렌지와 노인을 괴롭히는 깡패들을 봅니다. 영웅이 되는 대신 케니치는 겁쟁이처럼 도망친다. 자신이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망친 자신을 꾸짖는다. 공영에 처해 있는 그녀를 보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는 현장으로 돌아와 악당들을 막으려 한다. 무작정 주먹을 날리며 한 방이라도 맞추길 바라지만 맞았을 때 아무런 효과가 없다. 화가 난 그들은 그를 붙잡고 칼을 꺼낸다. 그들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슈렌지가 재빨리 개입하여 공격자들을 손쉽게 물리친다. 폭력배들은 도망치고 그녀는 아무 이유 없이 케니치에게 다시 감사를 표하며 그를 용감하다고 부른다. 그녀는 그를 첫 친구로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그는 가라테 동아리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녀는 가라테가 약한 자들이 힘센 자들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무술을 배우고 강해질 수 있는 곳을 찾아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녀의 조언을 따라 케니치는 그녀가 그려준 지도의 도움으로 그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는 문을 밀어보려 하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키가 크고 나이 많은 남자가 나타나 손가락으로 가볍게 문을 열어 케니치를 놀라게 합니다. 당황한 그는 서둘러 떠나려 한다. 노인이 그를 막는다. 케니치는 그 노인이 무술의 달인인지 묻지만 노인은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부정하며 평생 한 번도 싸움에서 진 적이 없다고 말한다. 놀란 케니치는 그에게 후링이가 자신을 보냈다고 말하고 그것을 들은 노인은 그를 안으로 들인다. 그들은 아파차이라는 남자를 만나는데 그는 열심히 주먹 기술을 연마하고 있었고 케니치를 알아보고는 신이 나서 벽을 치는 등 자신의 실력을 과시한다. 그들은 계속해서 둘러보다가 한 방에서 여자아이를 만난다. 그는 그녀가 귀엽다고 생각하지만 그녀가 단칼에 깔끔하게 모든 칼날을 잘라버리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찍으려는 사람을 공격하고 그녀의 수리검 중 하나가 케니치를 겨우 비껴갑니다. 하지만 노인이 그것을 막고 그에게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후 그는 사카키라는 사람에게 수련을 받게 되지만 사카키는 그를 제자로 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명적인 기술을 선보이며 케니치가 자신과 함께 수련한다면 사흘 안에 죽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곧 죽고 싶지 않은 케니치는 도장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강인한 남자를 보자 기절합니다. 놀랍게도 후링이가 그를 깨우며 괜찮냐고 묻습니다. 그는 이곳이 위험하다며 함께 떠나자고 말하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고 밝히며 그를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다름 아닌 그녀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케니치를 여러 숙련된 무술가들에게 소개하고 료젠파쿠라고 알려진 이곳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들 중에는 가라테 선수인 시오 사카키 비밀, 무에타이 격투의 달인 아페차이, 다양한 중국 무술에 능숙한 켄사이마 무사 철학자인 에키센 코츠지, 그리고 시게루가 있습니다. 검술과 무기 다루는 솜씨가 뛰어난 코사카. 그러자 할아버지는 자신을 이 집의 수장이라고 소개하고 이 모든 정보는 케니치를 매우 불안하게 만든다. 이번에는 그를 구해주는 대신 후링이는 잠시 자리를 비켜 차를 끓이겠다며 그를 그 무사들과 단둘이 남겨둔다. 그들은 그를 평가하며 그녀가 왜 그를 데려왔는지 의아해하며 마치 소녀가 나비를 구하려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케니치가 도전을 포기할지에 대해 추측한다. 어른은 그에게 직접 료젠파쿠에 합류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다. 그는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과 함께 훈련하면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켄세이라는 중국 무술가가 개인정보를 적는 서류를 건네주며 월 200달러의 수업료를 요구합니다. 그가 금액에 놀라자 켄세이는 100달러 그리고 결국 50달러로 깎아줍니다. 그들은 오직 돈만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든 상관없이 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후링이가 모두를 위한 차를 가지고 돌아와서 모든 사범들에게 차를 따라줍니다. 장로는 수업료에 대한 변명을 하며 그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후링이의 뛰어난 회계 능력 덕분에만 그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며 버텨왔습니다. 그녀의 다른 집안일들을 듣고 나서 그는 그들이 그녀를 하녀처럼 대한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매일 여기 오기로 결심합니다. 장로는 케니치의 스승으로 에이키세이를 임명합니다. 그는 약간의 교육, 경험이 있고 비교적 온화한 태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훈련 과정에서 케니치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가장 적다고 여겨집니다. 케니치는 이미 자신의 목숨이 걱정되어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에이키세이는 그의 무술 경험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어떤 경험도 없다고 말하고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경험도 없다고 고백하고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키세이는 그에게 주술이 자기 방어를 위해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확신시키며 지나치게 엄격한 스승이 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훈련이 시작되자 그는 평생의 충격을 받는데 균형을 유지하면서 큰 항아리를 운반해야 하는 지구력 테스트였습니다.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바늘이 그를 찌르고 아래에서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쉬운 단계이고 더 어려운 단계는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스승들과 함께 훈련하는 것을 상상만 해도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그는 흔들리며 바늘이 살갗을 찌르자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릅니다. 에이키세이는 그에게 잠시 휴식을 허락한 후 그의 훈련의 일환으로 그에게 또 다른 과제를 줍니다. 케니치는 아이키세이를 업고 새 정거장 거리의 공원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의 항의는 엄격한 격려로만 받아들여집니다. 아이키세이의 구타와 꾸중이라는 형태로 말이죠. 그 후 휴식을 취하라는 지시를 받지만 그는 너무 지쳐서 거의 걸을 수 없게 되고 그만두는 것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슈린지를 보고 마음을 바꿔 돌아오기로 합니다. 다음 날은 그의 훈련의 진정한 시작을 알립니다. 그는 거대한 물 항아리를 들고 말뚝 사이를 걸어야 합니다. 그는 아이키세에게 이런 근력 훈련 대신 언제 진정한 유술을 배울 수 있냐고 묻습니다. 훈련을 받지만 아이키세이는 먼저 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개미가 코끼리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힘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지만 개미 비유를 거두고 자신보다 개미가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욕을 참지 못한 케니치는 그만두려 하지만 아이키세이는 개미의 힘을 상기시키며 그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격려합니다. 아이키세이에게 제자가 있다는 것을 본 복서 아파타이는 그를
훈련시키겠다고 자원하고 케니치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장로는 이를 재밌어하며 그에게 많은 스승들에게 훈련받는 것을 감사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한편 후링이는 데모지가 차지하려는 계획을 듣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도전에 참여한다면 케니치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를 돕고 싶어서 그녀는 나중에 공원에서 그를 만나 몇 가지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녀는 발가락을 꼬는 쿠보라는 동작을 보여주며 기술을 시범 보이고 그 다음 하이오라고 알려진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동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서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공격하도록 권유하고 발놀림과 움직임을 포함한 기술을 통해 그를 안내합니다. 처음에는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그녀를 공격하기를 거부했지만 그는 곧 성별이 배우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배우고 그녀의 지시를 따릅니다. 처음에는 움직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녀가 그를 격려하며 발전에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통찰력을 얻고 실력이 향상됩니다. 다음날 후링이는 그가 학교에 가는 것을 기다리며 왜 늦었는지 궁금해한다. 곧 그녀는 어제 자신이 가르쳐준 발걸음 기술을 연습하며 자신에게 걸어오는 케니치를 본다. 그는 이 길로 걸어오기 때문에 일찍 출발했지만 늦었다며 그녀에게 먼저 가라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친구로서의 역할을 주장하며 거절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와 함께 수업에 간다. 그의 실력은 그가 다이만지의 시합 도전을 받아들일 올바른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시험대에 오른다. 결투가 시작되고 그는 다이만지의 공격에 고전한다. 올바른 동아리에 들어가 다이만지의 시합 신청에 응하면서 그의 실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결투가 시작되고 그는 다이만지의 공격에 고전한다. 후링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그는 다이만지의 공격을 피하는 데 성공한다. 그는 계속 공격을 피하며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그의 투지는 빛을 발하고 다이만지를 비틀거리게 하여 넘어뜨린다. 다이만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케니치가 승리자로 선언된다. 그는 금지된 투척 기술을 사용했다며 주장한다. 다이만지는 이전 조건에 따라 동아리를 나가라는 요청을 받지만 케니치가 나서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금지된 기술을 사용했다고 인정하고 대신 패배를 받아들인다. 그는 실망했지만 자신의 노력에 자부심을 느끼며 동아리를 떠난다. 니지마는 밖에서 그를 만나 선전을 칭찬한다. 그는 가려고 하지만 케니치가 그를 붙잡고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니지마가 중요한 정보를 밝힙니다. 오늘 경기의 심판인 스쿠바는 싸우고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어 합니다. 스쿠바가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에 케니치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 클럽의 최고의 선수이고 케니치는 자신의 운명을 고민합니다. 니지마는 그를 비웃으며 금방 끝장낼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광적으로 웃으며 떠납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두 남자가 후링이를 귀엽다고 생각하고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들을 무시하고 어제 일 때문에 우울해 보이는 케니치와 이야기하러 가자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어제 일들 때문에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의 행동을 모른 채 그녀는 체조부에 들어갔다고 그에게 말하고 그가 더 이상 가라테를 하지 않으니 어떤 동아리에 들어갔는지 묻는다. 그에 대한 답으로 그는 매우 당황하며 원예부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식물에 물을 주러 간다. 하지만 그녀는 마침내 그의 기분을 알아채고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 바로 그때 니지마가 나타나 케니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그 말을 믿은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고 그녀의 반 친구들은 질투심에 찬다. 그는 체육 시간에 나중에 만나자고 말하며 가고 불쌍한 케니치는 잊혀지는 것 같다. 수업 중에 츠쿠바가 호두를 으깨는 소리를 내자 선생님은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가 손쉽게 호두를 으깨는 것을 본 선생님은 겁에 질려 그의 행동을 무시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호두를 으깨며 케니치의 힘 자랑이 고의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행운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나중에 니지마는 후링기의 츠쿠바가 케니치와 싸울 계획이라고 알려주며 츠쿠바가 맨손으로 돌을 부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케니치는 그와 맞설 생각에 떨고 있고 공포에 질린 모습이 역력합니다. 시카조는 그런 힘을 가진 츠쿠바는 틀림없이 유단자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류잔파쿠에서 케니치는 다가올 싸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괴로워하며 식물에 물을 주고 있다. 케니치의 불안감을 알아차린 아키사메는 그를 위한 훈련을 시작한다. 아키사메와 켄사이를 태우고 말처럼 달리는 그의 훈련은 다리 근력 강화 운동에 대한
교훈을 주며 무술에서 강한 다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파카이는 케니치에게 자신의 워밍업 루틴을 보여주려 하지만 케니치는 그 자리를 도망친다. 사카키는 후링이에게 그녀가 가르쳐준 기술에 대해 따지며 그녀가 자신의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를 이기도록 가르쳐 주었지만 이것은 단지 케니치를 시험해 보고 싶어하는 강한 상대들을 불러들였다. 사카키가 일어나는 일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사범들이 그에게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으려는 이유를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깨닫는다. 사카키는 케니치에게 기본적인 근력이 부족하며 그녀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싸우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케니치는 신이 난 아파카이에게 날아가 심한 부상을 입는다. 집에서 누나에게 깨어난 그는 죽었다가 천국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를 바로잡고 그의 안녕에 대한 걱정을 표합니다. 저녁 식사에서 그의 아버지는 그의 잦은 부상에 대해 질문하고 그가 정식 도장에 정말로 들어갔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것이 정식 도장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정당성이라는 개념을 일축합니다. 그는 방으로 도망가고 그의 여동생이 그를 따라가며 그가 도장에서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외칩니다. 아들을 보호하기로 결심한 아버지는 총을 꺼내 들지만 케니치의 어머니는 케니치가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려는 의지는 그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가 이 도장을 선택한 것에 대해 아들을 믿어야 한다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다음날 케니치와 후린지는 츠쿠바를 피해 학교 담을 넘으려 합니다. 츠쿠바는 그가 날마다 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체육 시간에 타카시마라는 소녀가 자신의 기량을 선보여 칭찬을 받지만 후린지가 스트레칭 중 유연성을 보여주자 모두 그녀를 칭찬합니다. 이를 본 타카시마는 질투심에 그녀에게 시합을 신청합니다. 후린지는 심호흡을 하고 뛰어난 체조 실력을 선보입니다. 모두가 그녀를 칭찬하는 동안 타카시마는 질투에 휩싸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대가라고 칭하며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한편 케니치는 츠쿠바를 피해 타르시를 몰래 돌아다닙니다. 츠쿠바를 발견했지만 마침 츠쿠바가 그의 뒤에서 나타나 그를 놀라게 한다. 츠쿠바는 그를 밖으로 데려가 싸움을 걸지만 그는 놓아달라고 애원한다. 츠쿠바는 그를 비웃으며 겁쟁이라고 부르고 그것은 그가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케니치는 츠쿠백에 압도당해 심하게 얻어맞는다.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츠쿠바의 다리를 꽉 잡는다. 츠쿠바는 그를 차서 노케하고 결국 그는 지쳐서 물러난다. 그리고 츠쿠바는 케니치의 강한 소나기에 멍이 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슈린지는 집에 돌아와 케니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부상에 대해 묻지만 그는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말하고 떠난다. 그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말하고 떠난다. 사카키는 많은 남자들이 여자에게 고통을 표현하는 것을 망설인다고 그녀에게 알리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조언합니다. 그의 고통을 여자에게 말하는 것을 주저한다고 말하며 그냥 두라고 합니다. 아카사네는 케니치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케니치는 열심히 했는데도 졌다고 한탄합니다. 아카사네는 그의 의도를 묻고 케니치는 스쿠바와 맞서 싸워 자신의 힘과 용기를 인정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카사네는 그를 안심시키며 그의 기술 훈련은 다음날 시작될 것이라고 알립니다. 케니치의 바람은 그가 예전에 자신의 스승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하고 정의에 대한 그의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케니치가 기술을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네일 아파치는 그를 돕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하지만 아카사네는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아파카이는 이를 무시하고 케니치를 제자로 삼겠다는 열의를 보입니다. 케니치를 자신의 첫 제자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다음날 아카사네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불상을 가져와 케니치에게 투척신상이라는 기술을 가르치겠다고 알립니다. 케니치는 불상을 던져야 하지만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습니다. 아카사네는 케니치에게 무게중심에 집중하라고 지시하며 상대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면 쉽게 쓰러뜨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켄세이로부터 지도를 받는데 켄세이는 시범을 보이며 후링의 도움을 받아 역습 기술을 연마합니다. 그는 이 기술을 연습하지만 아파카이가 가르치러 오자 도망칩니다. 하지만 시게르가 그를 잡아 고기처럼 아파카이에게 넘겨줍니다. 마지못해 운명을 받아들이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권투 글러브를 착용합니다. 처음에는 아파카이를 때리는 연습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아파카이가 그의 주먹을 피하라고 하자 케니치는 그 충격에 쓰러집니다.
그는 던지는 신상자, 기술과 역습 기술을 연마하며 훈련 강도를 높입니다. 던지는 신상자 기술과 역습 기술을 연습하며 훈련 강도를 높입니다. 그가 조각상을 땅에 던질 때마다 다음번에는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집니다. 사카키는 그동안 케니치의 훈련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케니치가 사흘 이상 버텼다며 칭찬하고 불상을 관찰하라고 합니다. 케니치는 그 불상이 이전 불상보다 약간 크다는 것을 깨닫고 이내 에이키사메가 속임수로 크기를 바꿔치기해 온 크기가 다른 여러 불상들이 가득한 방을 발견합니다. 케니치를 불쌍히 여긴 사카키는 그날만 예외로 해서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니치에게 상대의 현재 상태에 대해 질문합니다. 크기가 다른 여러 불상들이 가득한 방을 발견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사카키는 예외적으로 그날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케니치에게 상대의 현재 상태에 대해 질문합니다. 스타일이지만 그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사카키는 처음에 그의 대답에 화를 내지만 곧 부드러워지며 그에게 슈카바의 싸움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그는 그렇게 합니다. 사카키는 그에게 슈카바가 스포츠에 맞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슈카바를 확실히 이길 기술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시게루와 에이키사메는 사카키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에 놀랍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후링이는 슈카바가 남자아이를 때리는 것을 보고 개입합니다. 슈카바가 그녀를 만지자 그녀는 그를 칩니다. 그녀의 실력을 보고 그는 그녀에게 싸움을 신청하지만 케니치가 그의 남자다운 자존심으로 나타나 그녀의 싸움을 막고 대신 그녀를 위해 슈카백에 도전합니다. 그녀는 케니치에게 그가 슈카바와 싸울 만큼 강하지 않다고 경고하지만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싸움이 시작되고 케니치는 사카키가 가르쳐준 기술을 떠올립니다. 그는 슈카바의 얼굴을 공격하려 하지만 결국 다른 손으로 그의 배를 칩니다. 이 기술은 야마즈키 오바사이라고 불리며 슈카바카 같은 스포츠 정통 스타일 선수들에게 완벽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케니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얼굴을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카키의 말을 떠올리고 그것을 자신의 이점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들이 얼굴을 가릴 때 다른 부위를 노리면서 말이죠. 슈카바가 화가 나서 돌진하지만 케니치는 건성이 가르쳐준 특수한 역습 기술을 사용하여 마침내 불상 던지기 기술로 슈카바를 쓰러뜨립니다. 불상들에 비해 슈카바는 훨씬 가볍고 케니치에게 쉽게 쓰러지며 패배하게 됩니다. 케니치는 슈카백에 달려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숨쉬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키린지는 이 모습이 귀엽다고 생각하며 자신보다 상대의 안부를 걱정하는 케니치를 장난스럽게 놀립니다. 도장으로 돌아온 케니치는 슈카바를 이겼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사카키는 그를 흘겨봅니다. 그에게 아직 힘든 시련이 남았고 곧 알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케니치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는 것을 눈치채고 키린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니지마가 슈카바와의 승리를 모두에게 알렸던 것이었고 케니치는 그를 나무랍니다. 하지만 그녀는 니지마를 지지하며 케니치에 대한 정보를 두 그릇의 라면과 바꾼 것이 자신이라고 밝힙니다. 그때 그들은 케니치를 찾는 깡패들을 보고 그는 마치 병아리처럼 니지마 뒤에 숨습니다. 그러자 니지마가 케니치의 성공을 모두에게 알리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그를 찾는 깡패들을 보고 그는 겁먹은 닭처럼 재빨리 니지마 뒤에 숨습니다. 알고 보니 그 폭력배들은 라그나로크라는 갱단 소속이었고 슈카바를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케니치에게 도전장을 내리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폭력배들이 간 후 니지마는 그들이 아마도 케니치의 거주지를 알고 있을 것이며 찾을 때까지 끈질기게 따라붙을 거라고 말하며 그를 겁먹게 합니다. 케니치는 다시금 공포에 휩싸여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도장에서 케니치는 다가오는 싸움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되어 사범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사범들은 무심한 태도를 보이며 케니치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케니치는 사범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슈카바와의 싸움이 주목을 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카키는 그에게 겁먹지 말고 끝까지 해보라고 학교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라고 격려했습니다. 학교에서 깡패들은 그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었지만 그는 겨우 도망쳐 원예부에 숨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즈미라는 여자아이를 만났고 그녀는 케니치가 원예부에 들어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꽃에 대한 관심과 식물에 물 주는 것을 즐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둘러싼 소문을 언급했지만 그는 자신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갑자기 니지마가 나타나고 소문에 흥분한 케니치는 그를 꾸짖고 클럽에서 내쫓습니다. 니지마는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불평하고 자신을 찾는 깡패들에 대한 정보를 전하러 왔다고 말하기 전에 떠납니다. 니지마는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불평하고 떠나기 전에 자신을 찾는 깡패들에 대한 정보를 케니치에게 알려주려 왔다고 말합니다. 도장으로 돌아온 케니치는 아파차이와의 훈련으로 기진맥진합니다. 다른 사범들은 아파차이에게 케니치의 훈련을 더 빨리 끝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들이 훈련시킬 차례가 왔기 때문입니다. 사범들이 자신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것을 본 케니치는 자신에게 무술에 대한 숨겨진 재능이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사범들은 그의 기대를 깨고 그에게 재능이 없다고 말합니다. 수치심을 견딜 수 없던 케니치는 자살을 생각하지만 후링이가 그를 막으려고 합니다. 사카키는 연습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고 확신시키며 병을 깨뜨려 상대의 턱이나 아래턱에 어떻게 같은 짓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사카키의 말에 용기를 얻은 그는 나무 기둥을 치며 연습합니다. 사범들은 케니치와 후링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게 그 주 일요일에 데이트를 하자고 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영화 티켓을 주고 미리 운동과 훈련을 완료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기쁘게 동의하고 열정적으로 연습을 계속합니다. 며칠 후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케니치는 그녀와의 데이트를 앞두고 훈련에 매달립니다. 그녀와의 데이트를 향한 기대감이 그의 결의를 더욱 불태웁니다. 데이트 당일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영화관으로 향하고 후링이는 이번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첫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사부가 니지마를 발견하고 니지마가 인사를 건네지만 케니치는 그녀를 끌고 열차에서 내려 그녀와 단둘이 영화관에 가려고 합니다. 다음 역에서 니지마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케니치는 영화관까지 걸어가자고 제안합니다. 마침내 영화관에 도착했지만 케니치는 경악스럽게도 니지마가 이미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대신 식당에 가자고 제안합니다. 티켓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그녀는 망설이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배고프다는 듯이 행동하며 티켓을 먹어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식당에서 먹을 것을 주고 거기서 그녀는 자신도 패스트푸드를 처음 먹어본다고 밝힙니다. 그는 그녀가 집에서 맡고 있는 모든 일과 책임을 떠올리고 오늘을 그녀에게 잊지 못할 날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식사 후 거리를 둘러보고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고양이와 교감합니다. 나중에 놀이공원에 가서 그녀는 자신이 처음 이곳에 와봤다고 말합니다. 늘 훈련만 받아서 평범한 10대들이 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녀는 회전목마를 타고 싶다고 말하고 그들은 회전목마에 탑니다. 그녀는 어린 소녀를 보고 손을 흔들고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자 그도 행복해집니다. 마침내 그녀의 요청대로 극장으로 향하지만 케니치는 내켜하지 않습니다. 니지마가 아직도 거기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극장에 도착하자 근처에서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들은 조사하러 갑니다. 거기서 그들은 니지마가 한 무리의 폭력배들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케니치는 그냥 떠나서 극장에 가자고 제안하지만 후린지는 니지마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약한 자를 도울 것을 약속했던 때를 떠올리고 니지마를 구하기 위해 깡패들에게 맞서러 간다. 사카키의 연습에 대한 말에서 힘을 얻어 그는 깡패들에게 맞서 한 명을 발로 차고 그 깡패는 바닥에 쓰러진다. 니지마는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무술 실력을 과장하여 그들을 위협한다. 후린지가 깡패들이 그들이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자 니지마는 모자를 쓴 중국인 즉 켄세이가 케니치의 활동 계획표를 깡패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고 밝힌다. 나중에 케니치는 이 일에 대해 켄세이에게 따지고 켄세이는 사실 이건 카셈의 아이디어였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들 때문에 이제 자신이 표적이 되었다며 불평합니다. 카셈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당근과 채찍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그들의 후린지를 동기부여의 중추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밝힙니다. 케니치는 그녀를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지만 사범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가혹한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카키는 케니치가 결국에는 갱단과 맞서야 하므로 언제든지 그들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후린지는 이 문제에 대해 할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자고 제안합니다.
어른은 자신이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과 결국에는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응징이 있을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이니 준비하라고 격려한다. 더 많은 적들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말이다. 다음 날 케니치는 몰래 후린지에 인상적인 체조 실력을 감탄하며 바라본다.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타카시마는 그녀를 넘어뜨리려고 막대기를 던지지만 그녀는 리본으로 우아하게 막아낸다. 그녀의 재치에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온 케니치는 가족들에게 주말에는 도장에서 밤을 보낼 것이라고 알리고 집을 나선다. 아버지는 그의 결정에 불만이고 여동생은 그를 걱정한다. 밤에도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가 악당 도장 회원들에게 세뇌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총을 꺼내지만 그는 지치고 다친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머니는 그의 여동생에게 그를 방문하라고 권하고 케니치에게 줄 약 상자를 건넵니다. 도장에서 케니치는 훈련을 강화하려는 결심으로 가라테, 도복을 입고 사범들의 훈련을 감탄하며 지켜봅니다. 하지만 시게르에게 다가가 그녀의 계획에 대해 묻자 대답 없이 떠나버립니다. 아키세아는 그에게 이틀 동안 혹독한 훈련을 해야 한다고 알립니다. 그는 훈련을 소개하고 자신이 개발한 그레이트 레그 스프린터라는 기구를 선보입니다. 이 기구는 사람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도록 고안되었는데 무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키세아는 후링이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후링이가 기구를 누르자 케니치의 다리가 벌어지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아키세아는 16시간 후에 180도 다리 찢기를 달성하기 위한 기구이며 중단하고 싶으면 안전 단어를 사용하라고 설명합니다. 후링이는 계속 기구를 누르고 케니치의 비명은 계속되지만 그녀가 다리 찢기를 하는 것을 돕자 조금씩 이완됩니다. 후링이는 계속 기구를 누르고 케니치의 비명은 계속되지만 그녀가 다리 찢기를 하는 것을 도우며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갑자기 케니치의 여동생이 그의 고군분투를 몰래 지켜보다가 끼어든다. 그녀의 등장으로 후링이가 케니치 위로 넘어지면서 케니치는 안전 단어를 사용하기도 전에 180도 다리 찢기를 하게 된다. 여동생은 케니치를 안아주려 하지만 고통을 견디지 못한 그는 그녀를 밀쳐낸다. 아키세아가 개입하여 케니치의 상태를 확인한다. 그는 케니치의 다리를 차서 기적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킨다. 아키세아는 자신이 침술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케니치에게 자신이 뼈를 아무리 많이 부러뜨려도 괜찮다고 자신이 고쳐줄 테니까 말이다. 케니치가 여동생을 후링이에게 소개하자 여동생은 후링이가 귀엽다고 말하지만 케니치의 여동생은 후링이가 자신의 오빠 감정 가지고 장난친다고 비난한다. 그녀는 케니치에게 함께 집에 가자고 재촉하며 그의 손을 잡아 끌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뿌리치고 도장에 남는다. 그의 누이는 속상해하며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후링이에게 주신 선물을 건넨다. 후링이는 케니치에게 누나가 있어서 다행이라며 그녀의 가족에 대해 묻는다.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만 남았다고 말하고 떠난다. 사범들은 그를 놀리며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혔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생각하며 그녀의 비극적인 과거가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부터 그를 무술에 입문시켰다. 감정이 복받친 그는 그녀에게 사과하려 하지만 아키세아에게 막혀 아파차이에게 추가 훈련을 받게 된다. 시계가 돌아와 혹독한 아파차이와의 훈련으로 멍투성이가 된 케니치에 대해 묻는다. 어른이 걱정되는지 묻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고 떠난다. 그는 케니치가 온 이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떠올린다. 저녁 식사에서 케니치는 후링이가 다양한 요리를 준비한 것을 보고 놀란다. 그는 시계가 왜 저녁 식사에 함께하지 않았는지 묻고 후링이는 시계가 혼자 먹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한다. 그가 먹으려는 순간 주인들이 그의 음식을 훔쳐가 버리고 그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이 남게 됩니다. 밤늦게 배가 고팠던 그는 옥상에서 후링이가 자신을 위해 특별히 차려준 식사를 받습니다. 이 기회에 그는 그녀에게 사과하고 그녀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더 이상 슬프지 않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는 그의 꿈을 묻고 그는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밝힙니다. 그 대신 그는 그녀의 꿈을 묻고 그녀는 그것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게르는 몇 년 전 그녀가 쓴 편지를 읽으며 후링이가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당황한 후링이는 시게르가 자리를 뜨자 편지를 빼앗으려 한다.
그녀는 그가 영원히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시게르는 남자친구가 될 수 없다는 새에 주먹드는 사실에 슬퍼하지만 현재의 우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며칠 후 원해부에서 케니치는 열심히 식물에 물을 주고 있다. 아즈미는 그의 활기찬 태도를 눈치채고 언급한다. 그는 이 동아리가 불량배들과 무술 사범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안식처라고 설명한다. 도장에서 겪었던 혹독한 훈련을 떠올리지만 후링이 때문에 동아리를 그만두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는 후링이 때문에 동아리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그녀는 그가 학교에서 가장 강하고 못된 소년이라는 소문과는 달리 사실은 성격이 꽤 좋다고 장난스럽게 말한다. 그는 니지마 때문이라고 그런 소문들을 일축한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그가 애정을 담아 부르는 좋아하는 식물인 눈사람 왕에 대해 묻고 그는 그것의 더딘 성장에 대해 걱정을 표한다. 한편 니지마는 밖에서 그들을 염탐하며 속으로 생각한다. 케니치가 앞서 목격했던 폭력배들의 잔혹한 공격을 버텨낼 수 있을 리 없다고. 그 폭력배들의 잔혹한 공격을 그는 도저히 버텨낼 수 없을 거라고. 도장에서 케니치는 주먹을 연습하지만 사카키는 그의 자세를 교정하고 맨손으로 벽을 부수며 제대로 주먹을 날리는 방법을 보여준다. 케니치는 자신에게는 그처럼 거대한 근육이 없다며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카키는 그에게 변명하지 말라고 하고 후링이에게 시범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는 근력만으로는 그녀가 자신보다 약하다고 설명하고 그녀에게 주먹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녀는 초당 6번의 강하고 정확한 주먹을 날리며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케니치는 충격을 받습니다. 사카키는 쿨의 스타일의 뉘앙스 근육을 강조하는 나하트와 타격시 주먹의 속도에 중점을 둔 시라이트를 설명합니다. 그는 케니치에게 결국 두 스타일 모두를 마스터해야 하지만 지금은 시라이트부터 시작해서 속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켄사이는 그들의 대화를 끊고 자신이 케니치를 가르칠 차례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팔을 휘두르는 동작을 시범 보이고 케니치에게 그것을 연습하라고 격려하며 다소 부적절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케니치가 거리에서 특이한 팔 휘두르기 동작을 연습하자 구경꾼들은 그를 놀리며 케니치를 당황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끈기 있게 계속합니다. 그의 결의를 본 후링이는 그에게 합류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근육을 이완시키는 운동이라고 말하며 한쪽 방향으로 팔을 세게 휘두르면 반대 방향의 힘도 같이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예상치 못하게 라그나로크 그룹의 불량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불량배는 자신을 테이치라고 소개하며 후링이를 노리고 케니치를 이기면 자신의 여자친구로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그의 뻔뻔함에 분노한 후링이는 강하게 반응하지만 테이치는 광적으로 웃으며 맞섭니다. 테이치의 친구들이 케니치와 후링이를 애워싸 사실상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탈출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사카키가 어디선가 나타나 개입합니다. 이것이 케니치를 훈련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그는 불량배들을 상대하기 전에 올바른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칩니다. 사카키가 떠나는 것을 본 테이치는 케니치를 공격하여 그를 쓰러뜨린다. 격분한 후링이는 폭력배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그들과 맞서 싸운다. 케니치는 너무 느리게 움직인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다. 그리고 테이치의 공격을 방역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그래서 그는 켄세이의 스윙암 동작을 사용하여 그를 쓰러뜨리고 그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는 테이치는 나머지 무리에게 자신을 공격하라고 하지만 후링이는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몇몇 폭력배들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겁에 질린 테이치는 그 자리를 도망치며 그녀를 괴물이라고 부르고 케니치는 그녀를 위로하려 한다. 도장에서 사카키는 그의 승리를 칭찬하고 그의 훈련이 폭력배들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묻습니다. 케니치는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켄세이의 기술이 테이치의 턱에 운 좋게 한 방 먹일 수 있게 해줬다고 인정합니다. 그러자 사카키는 아포차이가 그에게 화가 났다고 알려줍니다. 그날 훈련에 빠졌기 때문에 그는 아포카이에게 사과하러 가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다음날 사카키는 케니치에게 후링이와 함께 훈련하라고 지시하고 떠납니다. 아키사메도 같은 말을 하고 그와 함께 훈련하라고 합니다. 그는 공격 기술과 방어 기술을 동시에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훈련 루틴에 새로운 요소들을 도입한다.
아포차이와의 연습 시간 동안 케니치는 부처상을 던져 그를 피하려 한다. 이를 본 아키사메는 켄세이에게 부서진 부처상에 대해 불평하고 그들은 아포카이의 비전통적인 훈련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학교에서 케니치는 자신의 훈련 진행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원해부에서 위로를 찾는다. 하지만 그가 동아리에 도착하자 아즈미가 다이몬지에게 붙잡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이몬지의 친구들이 식물들을 그가 좋아하는 눈덩이 왕이라고 불리는 식물을 포함하여 훼손하는 것을 목격한다. 다이몬지는 아즈미를 해치겠다고 위협하며 그에게 싸움을 신청한다. 다이몬지의 행동에 화가 난 케니치는 재빨리 다이몬지의 발차기를 피하고 그의 배에 일격을 가해 쓰러뜨린다. 다이몬지의 친구들이 현장에서 도망치는 것을 본 케니치는 자신의 식물들을 구하지 못한 것에 속상해하며 식물들에게 사과한다. 하지만 아즈미는 그를 안심시키며 함께 손상된 식물을 다시 심어 복구하자고 제안한다. 며칠 후 케니치는 놀랍게도 아즈미가 눈덩이 구강 식물을 보여주며 살아남았다고 말한다. 그는 엄청나게 기뻐하며 식물의 깊은 뿌리와 점진적인 성장에 대해 생각에 잠긴다. 자신의 무술 수련과 닮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최근 다이몬지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것을 떠올리며 자신의 발전에 만족합니다. 그는 강인한 식물 눈덩이 왕처럼 되기 위해 계속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깡패들은 그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추격을 피하기 위해 케니치는 찬장 속에 숨고 몰래 배달된 음식을 먹습니다. 나중에 타카시라는 남자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케니치는 그 남자가 자신과의 쇼핑 계획을 방해했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슈린지는 그와 싸우기로 결정하고 그녀는 나머지 남자들을 처리한다. 케니치는 그녀의 실력에 감탄하며 다카시에게 타격을 입히고 부상을 입힌다. 다카시가 케니치를 공격하려고 칼을 꺼내자 그녀는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개입하여 그의 벨트를 이용해 다카시와 그의 친구들을 제압한다. 도장에서 사범들은 케니치가 쇼핑에서 돌아온 후 우울해 보이는 것을 알아차린다. 아파치는 걱정하며 그를 위로하러 갈 수 있냐고 묻지만 사카키는 아파치의 요청을 거절하며 그에게 케니치를 내버려 두라고 말한다. 케니치는 밖으로 나가 다카시와의 싸움, 특히 칼을 보고 얼마나 당황했는지에 대해 반추한다. 시게르가 그에게 다가가 관심을 끌려고 한다. 반응이 없자 그녀는 자신의 실력을 보여준다. 아키사메는 그에게 무기를 다루는 법을 가르치고 싶다고 말하고 다양한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고 알린다. 하지만 그는 무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자 아키사메는 무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스승들과 슈린지가 케니치와 시게르의 훈련을 주의 깊게 지켜본다. 그녀는 칼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하지만 슈린지는 그녀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숟가락을 건넨다. 시게르는 숟가락으로 옷을 찢는 시범을 보입니다. 소란을 듣고 어른도 합류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칼이든 숟가락이든 그저 몸에 맞기 전까지는 무해한 금속 물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물건을 사용하든 시게르는 결코 빗나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어른은 케니치에게 차분하게 그녀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공격할 기회를 찾으라고 격려합니다. 이번에는 종이로를 가지고 연습합니다. 그녀는 일련의 동작을 통해 올바른 자세를 지도합니다. 종이롤로 그의 약점을 파고든다. 그녀는 그의 자세를 교정하고 공격을 시작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가 공격하자 그녀는 그의 움직임을 손쉽게 받아친다. 몇 번이고 시도하지만 케니치는 계속 실패하고 결국 기진맥진하여 쓰러진다. 어른은 그에게 전투에서 용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용기가 그를 침착하게 만들고 상대의 약점을 찾도록 도와준다고 말한다. 하지만 케니치는 자신에게 용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의심한다. 어른은 그에게 훈련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며 시게르에게 그의 한계를 밀어붙이도록 지시한다. 시게르와의 강도 높은 훈련 후에 그는 탈진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된다. 그때 사카키가 훈련하는 것을 보고 그의 체격에 감탄하며 자신도 저런 근육을 갖기를 꿈꾼다. 갑자기 아키사메가 그의 생각을 끊고 케니치를 데리고 쇼핑을 가자고 한다. 하지만 케니치는 다시 한번 그에게 말처럼 끌려다니는 일상적인 타이어 훈련의 일부가 되고 그들의 운동은 계속된다. 거리에서 케니치는 지나가는 여자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으며 창피함을 느낀다. 그는 언제 기초훈련을 졸업할 수 있을지 묻지만 아키사메는 그 개념을 설명해주고 기본 훈련을 수료하는 건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 무술가들은 과도한 근육 훈련보다 스파링을 우선시했다고 설명합니다. 아키사메는 스파링만으로 근육을 키우는 것의 위험성과 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싸움에 필요한 특정 근육은 강화되지만 부상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시도해 보겠냐는 질문에 케니치는 주저하며 거절합니다. 쇼핑을 마치고 도장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2명의 소녀를 괴롭히는 갱단을 만나는데 그중 한 명은 이즈미입니다. 케니치는 그들이 슈린지와 싸우고 괴롭혔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슈린지를 괴롭히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두목이 케니치를 알아보고 그를 애워쌉니다. 아키사메는 여자아이들에게 도망치라고 한 후 개입하여 두목의 뼈를 부러뜨리는 놀라운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실수로 탈구시켰다고 설명하며 뼈를 다시 맞춥니다. 두목은 부하들에게 우두머리를 데려오고 더 많은 무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합니다. 곧 우스꽝스러운 가면을 쓴 거구에 우두머리가 도착합니다. 아키사메와 우두머리 사이의 대결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아키사메는 놀라운 전투 실력을 보여주고 케니치에게 귀중한 기술을 전수합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갱단 두목은 총을 꺼내 아키사메를 겨눕니다. 아키사메는 자신감 있게 갱단 두목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잡아당겨 행인들의 안전을 위해 싸움을 따로 옮깁니다. 케니치는 스승의 실력에 놀라 몰래 싸움을 지켜봅니다. 그는 아키사메의 모습에 공포와 감탄을 동시에 느끼며 이 사건을 비밀로 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나중에 케니치는 사카키에게 아키사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인체의 3가지 근육 유형에 대해 알게 됩니다. 속도를 위한 백색 근육 지구력을 위한 적색 근육, 그리고 2가지 특성의 균형 잡힌 조합을 위한 분홍색 근육입니다. 사카키는 그에게 아키사메가 전통적인 훈련 방식을 거부하고 20년 동안 기이한 훈련을 통해 모든 근육을 분홍색 근육으로 변화시켰다고 밝힙니다. 이후 케니치는 집을 나서려 하지만 후린지는 그를 걱정합니다.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칼을 들고 그와 싸울 준비를 한 타카시를 만납니다. 그는 장로의 말 칼이든 숟가락이든 자신을 맞히지 않는 한 그저 금속일 뿐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이 새롭게 얻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타카시를 조롱하며 기회를 포착하여 칼을 발로 차서 무장 해제시킵니다. 이 새롭게 얻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타카시를 조롱하고 기회를 엿보며 칼을 발로 차서 무장 해제시킵니다. 그때 그는 아키사메의 조언, 즉 상대의 취약점을 노려 균형을 깨뜨리는 방법을 떠올리고 다카시의 얼굴을 공격한다. 다카시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케니치는 자신의 비참한 삶과 전참한 삶과 도장에서의 혹독한 훈련에 대해 장황하게 말한다. 한편 후린지는 몰래 그를 지켜보며 케니치의 새롭게 발견된 결의에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낀다. 한편 후린지는 몰래 그를 지켜보면서 케니치의 새롭게 다잡은 결의에 안도와 기쁨을 느낀다.